거의 뭐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행운을 불러오는 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구 형. 잘했어.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사를 25년간 강의를 하고 있는 현장 마스터 윤승규 선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뭐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거의 뭐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행운을 불러오는 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그런 구군이 번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발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도시 정비 계획 때문에 인사동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발견이 된 유물인데, 일단 금속 활자가 1600개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실제 조선 초기에 금속 활자가 남아 있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이 이제 한 30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무려 금속 활자가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활자 1000여 개, 그다음에 한글로 구성되어 있는 활자가 600여 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일단 많은 실물들이 발견됐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시대 15세기 초창기의 한글 연구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연구서가 나왔던 게 이제 동국정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활자 체계, 그리고 연음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효율성에 입각한 활자도 발견됐다고 하죠. 말하자면 뭐뭐이고 뭐뭐이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활자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붙여서 인쇄의 효율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식의 활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금속 활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됐는데요. 일단 뭐 동종도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휴대용으로 소총 비슷하게 만들어진 총통을 우리가 보통 승자총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자총통 류의 그런 총통류도 한 7, 8점 정도 발견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 측정 및 천문 관측 기구도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세종 시기의 그 시계 종류를 보통 구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루와 의상을 정비할 것, 이것이 이제 세종이 제2기간 내내 신하들에게 주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구루라고 한다면 구가 해시계죠. 그다음에 루가 물시계, 그리고 의상이라고 한다면 천문 관측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루와 의상을 정비한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이 시대 세종 시기에 작업이 추진이 됐었는데요. 구라고 한다면 해시계니까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것이 앙부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 현주일구 이런 다양한 해시계들이 제작이 됐고요. 루라고 한다면 이게 물시계거든요. 그래서 자경루라든가 옥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시계와 그 다음에 별자리를 보고 밤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천문 관측과 더불어서 이제 밤에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일성정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세종 때 4점 정도를 만들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복원품의 그 실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은 그건 상당한 부분에서 상상력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제 실물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해시계와 그다음에 천문 관측과 더불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일성정시가 발견됨으로써 대단한 그런 획기적인 그런 연구의 획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자경루나 아마 옥루 같은 그런 물시계의 부품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물을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에서 통 같은 데서 물을 흘리면은 파수호 수수호라고 그래서 이 물통이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내려가면서 톱니바퀴를 연동시키고 그다음에 구슬이 격발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른바 물시계의 원리인데, 거기에 부품에 해당하는 주전이라는 것도 실물이 발견됐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금속 활자에 대해서 그럼 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활판 인쇄가 있고 그다음에 목판 인쇄가 있습니다. 이 목판 인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약간 무식하게 얘기하면 빨래판 같은데
글을 쓴 다음에 그걸 붙여오고 그걸 조각도로 새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한 책만 찍어낼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활판 인쇄에 해당하는 활자라고 하는 것은 활자의 재구성과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책들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인쇄술의 가히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 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가장 처음으로 만든 게 우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고려 시대에 1234년 이제 만들어졌던 상정고 구문이 있고 1377년에 현존하는 것으로는 직지심체 유절이 있죠.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 수장고에 있는. 자, 이런 금속 활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봐도 대단한 인쇄술의 혁명을 가지고 온 건데, 이것이 이제 더더욱 발전한 게 조선 시대거든요. 이 조선 시대에 태종 때의 개미자가 만들어지고, 개미년에 만들었다고 해서 개미자라고 하죠. 1403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세종 때 이제 갑인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활자들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의 출판 문화가 확산되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전 세계적인 인쇄술의 그런 발전에서도 정말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시간을 지배하는 자, 임진왜란을 맞아가지고 급한 상황에서 이런 유물들을 일단 숨겨놓기 위해서. 네, 끝으로 지금 이번 발견이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